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자연기금 홍윤이라고 합니다. I'm sorry, I have to speak in Korean. Everything is prepared in Korean, so I hope you can understand. Looking at the graphics. Okay, 오늘 제가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요즘 이제 지속 가능성 ESG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맥락과 우리가 이제 무엇을 더 이제 신경을 써서 이 포장학회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이제 저희를 좀 소개하고 이제 플라스틱 생태계 오염 문제라든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그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 이런 순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WWF 세계자연기금인데요. 저희가 세계 최대의 자연보존 기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자연 파괴를 막고 그 막겠다는 이유는 인류와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연과 인류가 같이 공존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죠. 자연이 건강해야지 인간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1961년도에 스위스 그랑에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100여 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 본부는 201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조금 안 되게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직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보면은 저희는 이제 일단 혁신적이고 협력적이고 과학 기반의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 보존과 인류의 생태 발자국을 감축하자 하는 게 이제 저희의 그 추구하는 바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발단을 했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해 나가는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잠깐 고찰을 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도 과학과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1950년 전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풍요에 대한 욕구가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거는 아니죠.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고, 결과론적으로는 뭐 굉장히 그 뭐 GDP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수명도 굉장히 늘었고, 사람이 원하는 건강 뭐 좋아졌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많이 자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원을 많이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그 우리가 자연을 유한한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한한 자원으로 생각을 했던 거에서부터 이제 발단을 하는 거죠. 유한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끼고 뭔가 이제 더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생태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구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제가 이거 뭐 다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열대우림이 손실이 되고 생물권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자연 자원과 생태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캐파시티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생물의 아까 그랬잖아요. 유한한데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그 한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 대비 얼만큼을 사용하는지 계산을 하는 게, 그거는 풋프린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부터는 저희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적자의 폭이 인당 생각을 했을 때는 엄청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대한민국 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이 우리가 생태계의 이
바이오 커패시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풋프린트라는 개념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지구가 한 개이기 때문에 그 한 개의 지구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연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이오다이버시티라고 표현을 해요. 그 생물 다양성의 이제 이 건강을 또 보는 것이 다양성이라면 그 주요 지표들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카운트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카운트를 해서 저희가 과학 기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요한 것들을 카운트를 해봤을 때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이제 저희가 WWF의 플래그십 리포트 중에서 하나인 지구생명보고서라고 있어요. 리빙 플래닛 리포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거를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감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69%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육지냐, 그 다음에 이제 담수냐, 해양이냐에 따라서 생태계가 변화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감소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 왜 이 감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고려해야 되느냐? 결국은 생태계가 주는 인간한테 주는 직접 간접적인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감소를 하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후변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자원의 고갈과 생물 다양성의 감소 이것도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말에 전 세계적으로 CBD 그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의 문제, 생물 다양성의 문제.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환경 오염과 폐기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오염과 폐기물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플라스틱 문제를 제가 이제 다룰 건데요. 플라스틱은 눈에 너무 잘 띄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우선적으로 타겟이죠. 사실은 뭐 플라스틱만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눈에 잘 띄고 이게 잘 분해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주요 타겟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은 종이나 뭐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 여러 가지 우리가 포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를 사용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유리를 사용하는 게 답일까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한 가지 방법만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강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산에부터 소비하고 그 포장 디자인, 재질의 선택, 생산 방식, 물류, 사용 후 처리까지 전 세계 중에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어널리시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생애 주기를 보고 그것을 옵티미제이션을 해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플라스틱 사용을 하지 않고 뭐 대체로 저거를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표현이고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어떤 거를 포장재로 선택을 하면 물류 과정 등에 이제 드는 또 다른 그 손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고려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차원에서의 디맨드 사이드에서의 그 awareness, and 소비자의 선택.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것은 결국은 이제 기업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제 생산에서부터 웨이스트 제너레이션까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까지 고려를 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인센티브 또는 어떤 페널티를 가지고 이것을 움직이느냐 또는 필요한 인프라는 우리가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굉장히 사실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WWF가 생각하는 그 플라스틱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플라스틱 사용량은 전 세계 GDP가 증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이라고 표현하는 국가들, 우리가 통칭 OECD의 이제 회원들 국가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사용량과 인당 사용하는 생산량과 우리가 이제 non-OECD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도국이죠. 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플라스틱 생산량을 보면 이 차이가 OECD에서는 156kg 인당 이라면 non-OECD에서는 39kg입니다. 사용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플라스틱의 웨이스트가 엄청나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많이 쓰는 게 문제라면 그래도 처리하는 인프라나 이것을 구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의 이슈라면 이게 이제 개독으로 가면 사용량은 적지만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나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으로 그대로 나가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에서부터 전 과정을 들여다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 협력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에서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물류가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통합된 스탠다드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어느 한쪽에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풀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시나리오 상에서 보면은 이 지금 그 자연으로 그 우리가 리키지라고 표현을 하죠. 자연으로 나가는 플라스틱 양이 너무나 이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연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WWF 입장에서는 일단 우선 넘버 원이에요. No plastic in nature. 자연으로 이게 나가면 안 된다. 이게 넘버 원 프라이어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용량 자체가 많아지면은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사용량을 감소를 해야 되겠고, 감소를 한 거를 가지고도 가급적이면 순환을 많이 해서 자원 사용량 자체가 줄고 플러스 폐기물로 오염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줄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량 추이는 여러분 이제 잘 보셨고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저희 WWF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자연으로 나간 것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 문제까지 왔다는 것이 이제 에비던스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리키지가 봤을 때 2019년만 해도 전체적으로 매년 이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축적이 되다 보니까 한 100만 톤이니까 100만 천만 억 톤이죠. 플라스틱이 그 바다나 오션 그 해양에서 이제 어큐뮬레이트 되기 시작하고 또 해마다 이게 나가는 양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들이 여기서 모이면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에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플라스틱들이 사실 플라스틱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패키징만이 아니에요. 어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사실 다 플라스틱이죠. 그 모든 것에 이제 이게 자연으로 돼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다음 장. 저희가 이제 문제를 하게 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였죠. 그냥 겉으로만 지저분한 거는 뭐 나중에 수거를 한다고 치지만 이게 자연과 인간의 건강까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문제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뭐 이게 이제 해양으로 나갈 때 미세 플라스틱 자체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플라스틱이 자연으로 유출돼서 시간에 따라서 또는 어떤 뭐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는 햇빛의 노출로 인한 뭐 산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미세하게 이제 쪼개지고 그게 생태계에서 이게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인간한테까지 오는 것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인간이 섭취하게 되는 이 플라스틱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양이다. 물론 그게 인간에 다 어큐뮬레이트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배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들어가서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 다 스터디가 되지 않고 의학계에서 이걸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거는 피혈관, 뇌 이쪽 분야까지 지금 이게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몸에 신체 부위에 들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장. 그 플라스틱의 리케지를 이제 이런 그럼 리케지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순환이 돼야 된다. 자,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얼만큼이 지금 현재 순환이 되고 있냐면 자, 알다시피 10%가 채 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단 사용량 자체를 감소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용을 해야 된다면 순환이 거의 100%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희의 지상 과제인데 현실을 보면은 밖으로 그 랜드필로 들어가거나 태워지거나 또 미스매니지드 돼서 자연으로 유출되는 것들이 양이 너무 지나치게 많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WWF가 이야기하는 No Plastic in Nature의 전략을 보면은 일단은 플라스틱의 사용량, 그래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사용량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플라스틱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도 모든 것이 그래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노 플라스틱 인 네이처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사용량을 시스템 안에서 사용량을 감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서큘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단칼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계적 접근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단절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컬렉션이라든지 이 디스포절 인프라스트럭처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요. 물론 뭐 우리가 한국은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칭찬인 거지 이게 아이디얼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자연으로 들어가서 자원으로서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리사이클링과 이 소팅 과정에서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인센티브가 있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 인센티브 제도라는 거는 좋은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 레귤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디맨드 사이드와 이 서큘러리티를 잘하기 위해서 디자인 자체가 잘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WWF는 이제 이 제너럴 웨이스트 하이라키 이 내용이 있지만 뭐 이 내용을 이제 그냥 제너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국제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가 같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움직이자. 이래서 그 국제 협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네, 국제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 3월달에 UN 그 Environmental Assembly에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자,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자, 표현을 따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자발적인 게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한다. 만든다. 이게 이제 합의가 됐고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서 어떤 스탠다드로 할 것이냐. 이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WWF가 요구하는 사항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플라스틱 생애 주기를 고려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유해한 상품들이 그러니까 원료가 어떤 것이든지 유해한 것이 이제 들어가겠거나 이게 분해하는 과정에 또는 서큘러하는 과정에 유해한 것이 나오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거. 그래서 설계 및 사용 표준도 구축해야 되고 이제 새로운 플라스틱, 신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자체를 이제 버준이라고 하죠.를 감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연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 자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를 순환경제에 포함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요청사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이찬희 회장님께서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제 협약의 논의 상황입니다. 이제 1차, 2차 회의가 있었고요. 지금 3차 회의가 UNEP의 국제본부가 이제 나이로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번 주에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그 내용 전체적인 틀에 대한 합의가 이제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4차, 5차 협의에서 이제 완결돼서 5차 협의가 한국에서 있는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선포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것을 주체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지가 제대로 구현이 되고 우리가 리더십을 발현을 하려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내용들을 좀 인풋을 주셔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는 국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장. 제가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 말고도 그 보고서가 지난주에도 또 나오고 뭐 이제 저희가 보고서를 좀 내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과학 기반 협상을 저희는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념적인 게 아니라 진짜 숫자를 가지고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해결을 하자. 이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리포트를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내고 있고 다음 장. 이제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 제품군을 좀 분류를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그 중에서 이제 고위험 플라스틱 제품군을 이제 분류를 해서 다음 장. 사용을 당장 중단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상당량을 빨리 감축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안전하게 유통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얘가 진짜 꼭 써야 될 거라면 어떻게 가장 안전하게 써야 되는지 또 어떤 물질은 과연 이게 우리가 꼭 써야 되는 물질인지까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을 저희 의미합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 모두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이고 국제사회, 저희 WWF 또는 UN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이 통일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고 이행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이제 되면 각 국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기업이죠. 기업에서 의사결정과 돈의 흐름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돈 없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그 다음에 소비자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소비자들이 똑똑하게 우리는 스마트 컨슈머라고 하는데 똑똑하게 요구를 하고 제품을 구입을 할 때도 그것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WWF가 하고 있는 활동을 제가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또는 대정부를 향하여 또 이제 기업들과의 인게이지먼트를 통하여 또 개인들한테는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하여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이 리사이클드 플라스틱 이제 결국은 순환을 한다는 이야기는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 사용량 자체도 감축을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은 리사이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리사이클된 제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마켓이 이제 형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요 다음 장 네, 이제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구는 하나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지구는 하나다. 유한한 자원이다. 이것을 고려하여 더 나은 생산과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량 자체를 감축할 뿐 아니라 순환 경제를 달성하여 결국은 자연자원과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를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 이게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하게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 장. 이 모든 것은 누구 하나가 리더가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각각의 자리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성과 그 노하우를 활용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데 협력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